저출생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휴원하거나 줄줄이 폐원해서 5분의 1이 사라진다고 하죠. 어린이집, 유치원 폐원.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들의 퇴사율이 높아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위기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런 말이 많은데요. 거기에 물가가 오르면서 경제가 힘들어진 건 기본, 이전과 다르게 또 결혼이 필수가 아니기도 하고 결혼을 해도 딩크족인 경우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들의 퇴사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더해서 말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현장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몇 어린이집의 경우 유아반 자체가 점점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 학급당 원아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물론 교사의 입장에서나 아이들의 질 높은 보육 및 교육 환경에 있어서도 원화대 교사 비율이 줄어들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교사 아이들의 입장과 직접 시설장이 되었을 때의 문제는 전혀 달라집니다. 원장직무 교육을 들었을 때 한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 한 강사님께서 이야기가 유독 기억에 남았어요. 그건 여러 원장님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 가보면 사리 원장이 제일 늦게 그리고 여유 있게 온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공립이나 국공립 등에 비해 일처리도 자유롭고 원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쓸 수 있는 운영 자금이 많다 보니 나온 말이었는데요. 그래서 원화만 많다면 미래를 생각했을 때 여러 유형의 원장 중 사리 원장이 제일 좋다가 주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미래는 더욱더 아이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원화 모집이 안 되다 보니 원 운영도 악화되고 점점 원 운영에 급박해지다 보니 또 아이들 또한 놀이 중심이 아닌 여러 보여주기식 교재 중심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교사들은 미래의 원장이 된다고 해도 원화 모집에 급급해 바빠진 일상. 하지만 아이들이 없다 보니 원 운영에는 전혀 도움되지 못하고 누릴 수 있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퇴사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모든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들이 직면해 있는 유보통합입니다. 유보통합은 아시다시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정책인데요. 일반 직장인 다니는 분들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사이에 자격증 차이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자부심이 존재했고 서로 인정을 안 하거나 차이를 두는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진행된다고 하니 기존 교사들은 당연히 혼란스럽고 하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더 보완해야 하는 분들은 대학 편입을 하거나 대학원을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고 마저도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교사들 자체도 어디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미래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특히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력 인정이 되기는커녕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갓 졸업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초임 선생님들도 이제 막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면 그런 현실은 암담하게 만들죠. 현장에선 연차 쓰기도 힘든데 아이들을 돌보면서 공부까지 병행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다가올 유보통합이고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끝까지 교사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편입이든 대학원이든 괜한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걸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길로 나갈 것인지 결정할 순간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퇴사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학부모들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기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아이들을 점점 세심하게 돌보길 원하고 그게 기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맞벌이가 많다 보니 아이들 자체도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반까지 기간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고 아이도 형제자매보단 한 명만
낳아서 키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한 아이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감기를 안 걸리게 해달라고 하거나 모기를 안 물리게 해달라고 하거나 안 넘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등 기관에서 오래 있는 만큼 기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솔직히 심하면 심해졌지 나아질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바쁜 환경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회사 자체는 이를 더더욱 격려하기 위해서 주말에도 근무하는 어린이집이 존재하고 24시간 어린이집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의 의존도는 더더욱 커질 것이고, 아이들은 줄어들고 원화 모집이 안 되는데 한 명이라도 원화를 지키기 위해 학부모의 말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교사들의 말을 들어줄까요? 답은 정해져 있고 교사의 미래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미래를 순응하고 그대로 근무할 건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다른 직종으로 나아갈 것인지 둘 뿐이죠. 네 번째는 아이들도 여러 이유와 상황 등등 다양하겠지만 분명한 건 ADHD나 언어 및 발달 지연 등 경계성 아이들이 이전보다 상당히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경계성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도 교사들에게 더욱 요구되어질 뿐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담임교사가 반 상황과 분위기를 조절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외면당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체 인력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점차 원화가 줄어들수록 당연히 교사 비율도 줄어들 것이고, 한정된 교사 인력으로 여러 명의 다양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을 함께 보기란 교사의 미래는 암담할 뿐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이들이 줄어들면 아무리 버텨도 결국 끝은 퇴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이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퇴사당하느냐, 아니면 그 전에 다른 길을 찾아서 스스로 퇴사하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저출생으로 인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줄줄이 폐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회피하는 것 뿐입니다. 고생은 미래의 내가 하겠지만 말이죠. 이렇게 회피하다가 나이 들어서 그땐 새로운 길을 찾기도 나아가기도 더더욱 힘든데, 아이들 돌보느라 체력도 건강도 다 잃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퇴사당하고 나서 그때서야 미래를 생각하실 건가요? 아니면 버티고 버텨서 원장이 되었다고 해도 막상 아이들이 없어서 맨날 적자에 카드값 고지서 받아가면서 근근히 이어가시거나 그마저도 모자라 폐원을 하고 나서야 받아들이실 건가요? 오늘의 결론.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요구는 점점 심해지는 반면 현 상황에서 경계성을 가진 아이들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한정된 교사 인력에서 앞으로도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들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유보통합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미래에는 앞으로 아이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당하는 교사라는 미래를 맞이하거나 적자 상태의 원장이 되거나 이 둘 중 하나의 암담한 미래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인의 앞날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과 함께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